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수협회 취재 15년 차에 접어든 진짜 정보 조재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1월 10일 일요일 서울경마 UCC 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경주가 조금 많은데 여기 다 때릴만 합니다. 지금 4개의 승부경주 장하게 나오듯이 3경주, 5경주, 그 다음에 7경주, 10경주, 3호 7텐 4개의 승부처를 갖고 왔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고요. 모두 11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정말로 에이스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약간 마명이 기분이 안 좋은 반말투인 4번마 너는 에이스, 그 다음에 6번마 아로고 플라잉, 요거 39조로 되어 있는데 22조 말이죠. 22조 말입니다. 22조가 이제 올 4월 되면은 복귀를 할 겁니다. 어쨌든 4번, 6번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래도 직전에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인데, 4번 너는 에이스는 진짜 센 말은 아니에요. 사실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확 잡아 뺄 수는 없습니다만은 뛰어오는 걸음이나 말 뛰는 폼새나 그렇게 센 말은 아니고 중거리 가면은 상당히 헤맬 가능성이 높은 말이고, 대신에 6번 아로고 플라잉은 더 뛸 말이고 나질 말입니다. 더 뛸 말이고 나질 말이에요. 이거 1억 5천 줬죠? 맞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1억 5천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데뷔전은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였습니다만 아직 아니다.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뛰었다고 말도 좀 나아졌어요. 6번 아로고 플라잉. 그 다음에 외곽에 지금 9번 샤프먼도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만은 말이 좀 짧고, 8번만 환상의 도약이 골막염에서 좀 벗어나면서 말이 조금씩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제가 현장에서 한번 승부를 때릴까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말이 아닌, 지금 마방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내보냈는데 너무 안 팔리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이건 조금 제가 아끼고 싶네요. 조금 아끼고 싶은 말이라서 이거 현장에서 제가 뭐 대가리까지도 놓고 추천을 드릴 만큼 내용이 좋은 마필인데 이건 현장에서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토요일날 조재미가 승부경주 말고 나머지 경주는 사실 거의 다 까지 않습니까? 싹 다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조금 조재미가 좀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요 내용 상당히 좋은 마필 놓고 가도록 현장에서 배팅 강도를 현장에서 약간 높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4번 너는 에이스는 그렇게 센 말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데뷔 전에 엄청 팔렸습니다만은 조재미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6번마 아로고 플라잉이 4번마 너는 에이스보다는 이번 경주에서 입상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 그리고 조재미가 아꼈던 그 말을 웬만하면 대가리 놓고 현장에서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6등급에 1200m 9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1번마 드림엑스가 왕대가리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야, 제가 이 1번마 드림엑스가 약간만 센 레이스 나왔거나 1번 게이트가 아니었으면은 이거 제가 확 자르고 가려고 딱 마음먹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출마표가 딱 뜨니까 1번 게이트를 잡고 이 똥편성에 걸렸습니다. 재수도 좋게. 말이요. 직선에서 안으로 기대고 채찍되면은 또 들티려고 그러고 또 근성도 부족하고 직전에 오기는 왔는데 최적 전개로 왔단 말이에요. 잘 타고 약한 편성에서. 근데 이번 경주도 또 그 전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웬만하면 제가 잡아 빼려고 마음 먹었는데 상대들 보니까 도저히 뺄 수가 없네요.
8번 스페셜 샤인이 그래도 직전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이면서 발주는 여전히 안 됩니다. 스타트는 여전히 느린데 그래도 올라오는 걸음을 어느 정도 보여줬고 이 선입견 마필들 상대들이 별게 없기 때문에 8번 스페셜 샤인이 인기도대로 대끼리를 지켜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1년 만에 나오는 3번 삼정 가디언도 뭐 기본 능력은 여기서 뭐 1번, 8번 이런 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3번 삼정 가디언. 근데 1년 만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출전 공백에 따른 실전 감각 이런 부분은 믿어봅니다. 그 부분이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2번마 참조화가 땡기네요. 참조화가 뭐 제가 뭐 추천을 드린 적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는 말이 좀 안 좋아서 2달 만에 나왔던 겁니다. 요번에 이거 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참조화가 여기서 아예 안 팔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 좋아진 참조화는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도 저도 참조화를 뭐 복승이든 삼복승이든 반드시 좀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지금 말이 좋아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마 뷰티풀도는요 여전히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네요. 이것도 좀 많이 팔리는데 여전히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샤마 뷰티풀돈도 결국에는 제 현장에서도 크게 봐주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드림엑스 이번까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다. 그리고 이번만 참조화가 참 좋아졌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14마리 나왔습니다.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조재미가 참 잘하는 말 3번 라온나라 뭐 직전에 놓고 때려서 맞췄던 마필이고 5마 테마 등급 역시 설록의 테마 등급 맞췄던 마필이고 13번 딕시플로잇 직전에 깨졌네요. 잘 아는 말들 10번 샛별이까지도 이런 말들이 지금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 중에 놓고 칠 대가리짜리가 있고요. 잘라야 될 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인기마들 중에서 놓고 칠 대가리도 있고 또 내용과 전개로 우리가 또 쉽게 자르고 갈 인기마도 있습니다. 승부의 키포인트는 뭐냐? 직전에 사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출전했던 경주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밝히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픈을 할 수 없는 부분. 왜냐? 그것 때문에 제가 승부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다 까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 승부 경주인데 조재현미도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전에 어쩔 수 없이 그 경주를 뛸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엄청 팔리더라고요. 하지만 내용을 아는 우리는 제가 잘라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레이스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ARS에서 분명히 짚어드릴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연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놈을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아무리 복귀를 보고 아무리 조기를 봐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뭐 조재현이 특기인 얼굴 맞대고 얻은 진짜 정보로 저 3경주 한번 힘을 줘서 중배당의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에 14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인기마들이 조금 전력이 분명히 앞서 있고요. 그 안에서 웬만하면 끝날 그런 경주입니다. 3번 러블리 케일리가 직선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외곽 게이트도 외곽 게이트였었고 그러면서 이현정 기수가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 아까 슈퍼브로드도 그랬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좀 진로 선택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우승을 했을 텐데 띵만큼 봐주시면 되고요. 이 사마 베스키는 뭐 딴 거 없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마 베스키는 능력은 여기서 자력으로 우승을 마필인데 그때 한번 취소가 됐었죠. 11월 8일 날 이 뒷다리 쪽이 다쳐서 취소가 됐는데 그쪽이 아직까지도 베스트가 좀 아닌 그런 상태였어요. 직전까지도. 딴 거 없어요. 체중 뿌른 거 확인하십시오. 체중 불면은 사마 베스키는 긍정적으로 읽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사마 베스키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중 확인이 필요하다. 오늘 미즈 스파크가 다시 한번 선행 승부인데 악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다 확 돌아서는 악벽은 있는데 여기서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고
말도 여전하고 쉽게 못 잡아 뺍니다. 딱 하나 부담 중량이 55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직전 대비 4kg가 올라갔고 1400m를 처음 뛰기 때문에 위지스 파크는 지금 이 야매 종합제에서 왕대가리 팔리는데 저는 55에 1400이 첫 도전은 검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꾸 1400에서 검증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20년 경마를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조교사 기수들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제 마음대로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1400m가 능력마로 가는 첫 번째 시험 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1400m를 첫 도전하는 마필들은 100% 그 전에 뛰었던 것 같고 100% 믿고 들어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죠. 물론 능력이 아주 대단한 마필들은 제가 가끔 1000m 뛰고 1400 뛰어도 이거는 그냥 됩니다. 문세영 기수가 탔던 미소왕자 같은 거 1000m 뛰고 1400 처음 뛰지만은 제가 이건 쌍대가리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 말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마 위지스 파크 같이 악벽이 있고 그렇게 상대를 압도할 만큼 대단한 능력마가 아니고 또 선행을 못 갈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말은 1400 첫 도전 55kg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7번 그리핀도 57까지 올라갔네요. 말은 괜찮은데 부징이 57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번 경주가 암말 한정 경주인데 5번, 7번 이 인기마들이 부담이 좀 많이 올라갔고 10번마 청괴가 직전에 스타트가 늦으면서 김동수 기수가 이제 인기마니까 인기순위 1위니까 발주가 좀 늦었더니 외곽으로 막 감고 그러면서 레이스는 꼬일 대로 꼬였고 그러면서 6착으로 왔습니다. 노련한 페로비치로 바뀌었고요.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상대들에 비해서 53.5의 페로비치 10번마 청계를 연 여기서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좀 설명이 좀 많았었는데 확인 두 개, 확인할 거 무조건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거는 말씀을 드렸듯이 4번마 베스킨의 현장 체중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재우미는 10번마 청계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이번 경주는 10번마 청계를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이다. 이 정도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14마리가 출전했고요. 조재미가 두 번째로 갖고 온 이력경마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만 샴노코와 11번 빅파이브가 당연히 천대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2번 11번이 천대끼리 마지막 마감 배당이 제가 볼 때는 4배를 안 넘을 것 같은데 이 막권은 제가 받치기에도 없습니다. 또 까먹을라. 여기다 써놔야지. 이 막권 2번 11번 이거는 자르고 들어간다. 왜냐면은 둘 중에 한 마리가 지금 밥을 너무 처먹어서 몸이 좀 무겁습니다. 몸이 무거워요. 현장에서도 물론 체중을 지금 빼려고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먹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뭐 걸신이 들렸는지 미친 듯이 먹습니다. 체중 당연히 현장에서 불어 나올 겁니다. 둘 중에 한 마리 자르든지 받치든지로 갑니다. 대끼리 말 하나 자르든지 받치든지로 가고요. 내용 괜찮은 말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말이 많이 좋아졌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직전에 못 뛸 수밖에 없는 사연을 안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1400에서 충분히 될 수 있음을 과거에 보여줬던 말입니다. 그래서 승배 키포인트 대끼리 팔리는 말 중에 하나가 밥을 너무 많이 처먹고 지금 몸뚱아리가 무겁다. 그래서 자르든지 받치든지로 가고요. 나머지 두 마리 중에 사연 있는 두 마리. 한 마리는 직전 못 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조건에서 이번에는 잘 뛸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왔다는 거. 또 하나는 또 한 마리는 말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 이렇게 내용으로 두 마리를
강하게 조재미가 추천을 드리는 자, 오경주. 역시나 이번 경주도 대끼리를 자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중배당이 형성이 되는 중배당에 때리는 자, 오경주 승부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14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57kg입니다만은 부담이 무겁긴 합니다만은 오맛 최강버드를 쉽게 꺾긴 좀 어렵습니다. 쉽게 꺾기는 어려워요. 말이 그만큼 지금 좋아졌고 마방에서 기대치가 높습니다. 비단 제가 문세영 기수가 탔다고 그래서 직전에 끊어놓은 주파 타임이 1분 12초라고 그래서 제가 최강버드를 보는 게 아니라 57입니다만은 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이 좋아졌던 내용까지 덧붙였을 때 2차가 내는 와질 충마입니다. 그래서 오마 최강버들은 인기도대로 인정을 합니다. 열돌 슈퍼 라이트닝도 직전에 진로가 안 막혔으면은 2차가 아니면 대가리도 왔습니다. 직전에 그 페로비치의 드래곤빌이었었죠. 그거에 좀 막혔는데 직전 경주가 3개월 공백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12번을 슈퍼 라이트닝이 직전에 3개월 공백이 있었고 진로가 막혔음에도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무조건 더 뛰고 1300 늘어난 거리 유리하고 이것저것 마방 내용이라든지 훈련을 했던 임기영 기수의 멘트 이런 거 저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12 슈퍼 라이트닝 괜찮고요. 이거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대끼리 준대끼리까지 가겠네요. 괜찮습니다. 나머지 마필들도 조금씩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52 마건을 인정을 하면은 다른 마건은 한 군형 정도만 더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5번, 12번 배당판 한번 보고요. 배당판 한번 보고 나머지 마필들 이미 말은 2마리 정해놨습니다. 50이 말고 다른 말 2마리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아봤자 4마리하고 경마를 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배당판으로 확인한 후에 어떤 방식 3복승 혹은 복승 어떤 식으로 엮어 갈지만 결정을 해서 6경주는 그 안에서 4마리 갖고 경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구시단 4등급 1400m 12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이번 경주 세 번째 승부경주로 갖고 온 경주입니다. 지금 3연승을 때리고 4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12번 대한천왕이 왕대가리로 팔립니다. 그렇죠. 이거 뛴 거 보면은 대한천왕을 여기서 쉽게 꺾지 못합니다. 쉽게 꺾지 못해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봐서 한번 잘라내고 승부를 볼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출전주의가 지금 7주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이 안 좋다가 지금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어쨌든 간에 승급전을 치르는 말이고 최외곽으로 밀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행을 못 간다는 거죠. 이번 경우도 7번마 노도노제가 있기 때문에 12번 대한천왕이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을 못 가면은 사실 승급전을 치르는 대한천왕은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갖고 분석을 해본 결과 대한천왕이 10번 대한천왕이 부러질 수도 있답니다. 부러진다가 아니라 부러질 수도 있다. 그게 또 경마니까요. 그래서 12번 대한천왕을 놓고 가진 않습니다. 이번 경주. 조재미가 노리는 말은 따로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종합지를 보고 이게 이렇게 왜 안 팔릴까?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몇 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야매 종합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거냐? 그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 좋은 복병마 2마리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내용 좋은 복병마 2마리 걸렸어요. 허투루 없는 내용 갖고 여러분들께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저도 이제 짜증 나는데 예상은 팔되 양심은 팔지 않는다. 물론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라를 쳐서라도 적중만 시켜주면 좋다. 이게 맞습니다만은 글쎄요. 저의 어떤 그 예상 기조가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 사실만 갖고 팩트만 갖고 승부를 가겠습니다. 이번 경주 분명히 사연 있고 말 좋아진 복병마 2마리가 있고 집에서도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 팔려요.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리 팔름 10원 대환 천왕을 놓고 가지 않고 말씀을 드렸던 복병마 2마리를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엮어가면서 7경주 시원하게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200m 모두 14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누가 선행을 갈까 보면은 안쪽에 2번마 퍼펙트 클론, 그다음에 4번마 허스캠프, 10번마 장상제왕, 11번 제일 잘 나가. 얘네들이 이제 선행 후보인데 그 중에서도 이 10번마 장상제왕이 선행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직전에도 너무 쉽게 선행을 가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선행말들이 많았던 경주인데 쉽게 선행을 밀어서 가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이제 3개월 쉬었다가 나왔는데 5개월을 쉬었다가 나왔는데 말은 뭐 더 좋아져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5개월 휴양 후에 2연승을 때렸고 직전엔 3등급 승급전에서도 뭐 여유 있게 약한 편성이 아니었었는데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주로덕도 최근 2번 본 건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단거리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세의 전력. 5연승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1200m. 1000m보다도 선행마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한 거리가 1200m입니다. 그래서 15번 장산제왕 조성원 기수가 탔고 인기도대로 이번 8경주에서 인기도대로 장산제왕은 인정을 하고요. 안쪽에 이마 퍼펙트 클론이 최근 너무 못 뛰어서 좀 덜 팔리는데 말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이게 그냥 툭 튀어나와갖고 10번마 장상제왕을 제껴내고 선행을 가서 그냥 갖다 꽂아버려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직전에도 조금 아쉽긴 아쉬웠었고 그전에도 좀 아쉬웠었는데 이거 1200 인코스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조심해줘야 될 맛필입니다. 너무 못 뛰어 서승훈, 문세영, 내노로 하는 최고 기수들이 타고 못 들어와서 안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말은 제가 여전히 좋다. 허지영 조교사도 말 괜찮다. 훈련을 했던 박재정 기수도 같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인코스의 이번 퍼펙트 클론 이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 팔린다 그러면은 이번 퍼펙트 클론은 봐주셔야 되겠고 이 12번 마볼트가 종합집 백판인데 그래요. 뭐 이거 뛴 거 보면은 못 삽니다. 근데 제가 직전이었었죠. 지난주 토요일이었었죠. 여러분들께 대끼리 팔렸던 마지막 경주 대끼리 팔렸던 로열스타를 잘라드렸고 준대끼리 팔렸던 강호시대도 역시 잘라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멍수는 있었습니다만 베니윈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쌍승 91.9배였을 거예요. 아마 90배 넘는 거를 토요일 마지막 경주에 제가 잡아드렸는데 그 베니윈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10연 마볼트랑 이거 강급됐던 말들은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번이 될지 다음이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10연 마볼트가 2등급에 뛰다가 이번에 강급됐습니다. 1200에서 마볼트는 사실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3등급에서는 2등급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마필인데 3등급으로 강급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 스타일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 길게 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소천화 같은 말들이 7세 후반 7세 11월 달에 7세 7살 먹고 이제 8살로 넘어가기 한 달 전인 11월 달에도 입상을 해냈던 게 바로 구조의 스타일입니다. 그 정도로 말을 잘 관리를 해서 길게 쓰는데 이 마볼트가 지금 5살밖에 안 됐어요. 예, 요번이든 다음이든 3등급으로 강급된 시점에서 언제든지 와도 이상할 게 없는 말 복병마 12번 마볼트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2등급 1700m고요. 11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이번 경주가.
뭐 까다로운 경주에 그래도 제가 뭐 믿는 말이 있으면은 한번 붙어보겠는데 시원하게 이건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일본 완성불패 제가 직접 이걸 놓고 추천을 드려서 맞춰드렸죠. 승부로 때렸습니다. 그 당시에 1번 8번 완성불패 쌍대가리 놓고 24배 맞춰드렸는데 57 부담장이 분명히 올라갔어요. 일본 완성불패 같은 경우는 사실 걸음은 더 늘어날 걸음은 없습니다. 그 나와 지금 보여줬던 걸음으로 경주 조건 이런 거 조시 이런 걸 갖고 해야 되는데 조시는 직전만큼 된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57 좀 무겁긴 무겁고요. 3번만 마이 윌리엄도 직전에 사실 많이 안 졌죠. 코스모스 킹의 올웨이즈 위너. 제가 뭐 그 경주에서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그 정도 주파 타임은 끊어낼 수 있는 마필이고 6번만 센스카이도 여기서 댕입니다. 선행을 가는데 1700m에서 과연 잘 뛰어줄 수 있을지. 물론 10월 달에 선행 가갖고 선행 가서 오긴 왔는데 직전 모습을 보니까 조금 2등급에서는 경주 조건 이런 걸 좀 따져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말은 괜찮고 박태종 기수기 때문에 6번만 센스카이 이거 뭐 쉽게 못 뺍니다. 7번만 절면 선택도 직전에 7달 공백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5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죠. 말 전혀 이상 없이 좋다. 앞에 가갖고 마지막에 아쉽게 따이긴 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좀 더 뛸 겁니다. 더 뛸 건데 6번만 센스카이 때문에 직전처럼 선행이 보장은 안 된다는 점. 물론 따라가 되는 마필입니다만은 7번만 절면 선택은 선행을 갔을 때 더 띄워주는 마필이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크게 이 손이 가는 마필이 없습니다. 8번 늘푸른 타이거도 낙가시가 직접 쥐어 짠 걸음 그 걸음이고 10번만 태산천지는 뭐 문세가 타도 2등급에서는 쉽지 않은 마필이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두 번째 경주를 맞는 실원 태양별도 꾸역꾸역 나쁘진 않더라고요. 나쁘진 않아요. 꾸역꾸역 뛰는 말인데 뭐 레이스가 좀 잘 풀리면은 실원 태양별도 와도 이상이 없다. 그래서 딱히 제가 이거다. 이게 내용이 좋다. 전개가 이게 좋다. 이렇게 딱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마필은 사실 없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현장까지도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내용을 좀 알아보고 이번 구경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 맛있는 배당으로 좋은 내용으로 이번 현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13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일요경마 마무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대가리 팔리는 8번마 빛의 정상. 니콜라 기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물론 직전에 탔지만 이번 경주 편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서 또 조금 짧은 영어입니다만은 제가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8번 빛의 정상 앞말이죠. 앞말입니다. 작년에 57까지는 다뤄봤어요. 57. 근데 57.5, 58, 58.5 다 안 들어봤어요. 59예요 지금. 뜬금없이 부담 능력을 너무 올려줬죠. 뜬금없이 지금 59를 그것도 앞말한테. 거리적인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2000m 다 검증이 됐던 마필이니까. 대신에 59는 와야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 괜찮아요. 근데 59라는 거죠. 앞말이. 그래서 빛의 정상은 뒤로 돌려놓고요. 또 문세가 탄다고 좀 많이 팔리는 9번만 행운번쩍.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다 쥐어 짠 걸음인데 딱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정말로 문세영 기수가 기가 막히게 추입 타이밍을 잘 잡고 올라왔을 때 행운번쩍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00은 좀 불리합니다. 경주거리가 2000m가
1900, 2000m가 더 유리한 게 이 해묵은 번쩍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대끼리 팔리는 8번, 9번이 믿어 못 믿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고 가는 충마? 조재현이가 노림수 충마? 딱 걸렸습니다. 그거 놓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8번 빛의 정상이나 행운 번쩍. 당연히 대끼리 맞고는 없죠. 8번, 9번 맞고는 대끼리 맞건 8번, 9번 맞고는 당연히 없습니다. 조재현이가 놓고 갈 말이 내용적으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제가 1군 레이스 몇 번을 말씀을 드리죠. 걸음 다 나왔고 각질 다 나왔고 전개 대충 나온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컨디션. 현재 지금 어떤 컨디션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컨디션 아주 좋은 놈 하나 잡아놨습니다. 그거 놓고요. 현재 제가 이제 욕심내면은 쌍승까지도 한번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한 10경주 딱 세 군형으로 승부를 보는 우리 일요경마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3등급 1200m고요. 모두 13마리입니다. 문세영과 조성건이가 마지막 경주에 딱 맞붙었네요. 그것도 나란히 옆 게이트 2번, 3번 게이트에서 승급전을 치르는 두 마리. 바로 2번마 장산 카우보이와 3번마 샤이닝가이. 둘 다 제가 직접 놓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먼저 이게 만약에 1300이나 1400이면은 저는 3번마 샤이닝가이를 조금 더 세게 봤을 겁니다. 근데 1200 아닙니까? 2번마 장산 카우보이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안오리 기대는 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은 데뷔전에서 엄청 잘 뛰었죠. 물론 데뷔전에서 제가 장산 카우보이 쌍대가리 놓고 이 배당이 되게 잘 나왔어요. 12배가 나왔죠. 제가 쌍대가리 놓고 추천을 드려서 12배 잡아드렸었는데 말 여전히 좋습니다. 또 안으로 기대는데 2번 게이트를 딱 잡았다. 두 마리 중에서는 이번 장산 카우보이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이 3번 샤이닝가이 같은 경우 말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말이 그렇게 스피드가 좋은 유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꾸역꾸역 뛰어가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1200m가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샤이닝가이는 뒤로 돌려놓고요. 5마 티즈탑, 그 다음에 7번마 전무후무,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나옵니다. 9개월 만에 나옵니다만은 사이즈상 전혀 2번, 3번한테 꿀릴 게 없는 9번마 진격의 거장처럼 3번마 샤이닝가이보다 앞에서 경주를 풀어나가는 마필들에게 저는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2번, 3번이 분명히 깜빡이로 갈 거란 말이에요. 조성건이 문세영이고 직전에 뭐 다 여유 있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깜빡이로 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400m면은 저는 3번 샤이닝가이를 대가리 놓고 갔을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1200m고 3번 샤이닝가이가 그렇게 스피드가 빠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괜찮고 앞에서 먼저 경주를 끝낼 수 있는 5번마 티즈탑, 그다음에 7번마 전무후무, 9번마 진계거장, 저는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당도 이쪽이 더 좋습니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11경주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목요일 자정이 조금 넘었네요. 금요일이네요. 날짜로 따지면 금요일이 됐습니다. 내일 하루 더 새벽에 가서 제가 좀 더 취재를 보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재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